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5일 방송입니다. 1월 5일, 오늘이 소환이네요. 대안이 무서워하는 소환인데, 시니어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날씨도 날씨지만은, 우한폐렴, 코로나라고 명명하지만 우한폐렴이 때문에 시니어분들은 더 조심하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저와 같이 이 방구석에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 특히 좋은 글을 읽기 전에 먼저 신문을 보다가 저 시니어분들이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 눈에 들어와서 대독해드리고 싶어서 우선 방송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강인선 부국장의 그 칼럼인데 그 전쟁보다 끔찍했던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한번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인선입니다. 위기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인류가 겪었던 비슷한 위기 때는 어땠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역사학자 엘프리드 크로시비가 쓴 스페인 독감에 관한 책 인류 최대의 재앙 1918년 인플루엔자를 읽어봤습니다. 위기의 정체를 모른 채 모두가 고통받는 전쟁보다 더 참혹한 장면이 이어지더군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시작해서 1918년 11월에 끝났는데 스페인 독감은 1918년 초 여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이 뒤엉키면서 스페인 독감은 군인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며 엄청난 희생자를 냈습니다. 특히 젊은 희생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흔히 앓는 독감이라고 생각해서 다들 당국에 보고도 제대로 안 했고 그래서 기록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스페인 독감 희생자는 2년 동안 2,500만에서 5천만 명으로 인류가 겪은 최대 재앙이었습니다. 가장 강렬한 장면은 미국에서 군인들을 태우고 유럽으로 가던 리바이어던 호의 독감 전파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에요. 리바이어던 호의 선실은 감염된 병사들의 코피로 인해 피바다가 되었다. 그곳은 비명에 가득 찬 생지옥이었다. 1918년 9월에 미 해군 4,136명이 독감과 폐렴으로 사망했다. 전투로 인한 사망자보다 전염병으로 사망한 병사들이 더 많았다. 1918년 미 전체 해군의 40% 정도가 독감에 걸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 중이라 군인들 이동이 많았는데 독감은 최소한 여러 척의 선박에서 발생했고 이는 마치 재앙의 낭떠러지와 같았다고 합니다. 화재와 마찬가지로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최악의 장소는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처럼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곳이었다고 합니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방치된 위기 4일 기준으로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1,085명입니다. 그중 수용자는 1,043명인데 전체 수용자 2,400여 명의 43%가 감염된 겁니다. 지금까지 사망자가 2명이 나왔고요. 구치소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감일 상황에서 마스크도 주지 않고 음성 판정 이후에도 다인실에 방치하는 등 방역 수칙이 제대로 안 지켜졌고요.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국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은폐 늑장 방역과 방역당국의 대책 부재에 대해 정부는 국가 차원의 배상과 함께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법조인은 직무유기, 업무상 가실치사상 혐의로 추미애 법무장관과 담당 법무부 공무원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고, 친정부 성향의 민변도 이날 법무부를 공개 비판하며 그간 어떤 방역 조치를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를 보니까네, 참 다들 알고 계셨지만은 우리 세월호 있지 않습니까? 그 해상 교통사고로 그 세월호 유족들한테는요, 1인당 2억 정도를 배상금을 줬는 걸 압니다. 여기 지금 동부구치소 여기도 국가에 대해서 있습니까? 국가에 대해서 저는 배상을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아무리 죄를 짓고 수감하고 있는 그거지만 동부구치소에서 제일 먼저 죽었는 윤창열, 물론 뭐 그 사람 사건으로 해가지고 뭐 그 사람도 지혈죄를 졌으니까 그만큼 있겠지만 재소자한테 재소자도 인권이 있다는 것은 문재인이 과거 30년 전에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지 이 전국을 파헤쳐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뭐 K방역으로 뭐 홍보비만 1200억을 없애고, 이거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이 백신의 후진국을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문재인 정권, 이거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사람 진짜 무능해도 이래 무능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리는지, 참 진짜 정권의 기득권의 야영만 차리고, 진짜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누가 나서야 될 사람이 없는지, 이 나서야 되는 것보다 국민들보다 문제입니다. 저는 전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단언컨대 이 부정선거입니다. 국회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걸 보십시오.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저는 뭐 얼마 전부터 느껴봤지만 이제 언론에 뜨기 시작하대요. 젊은 친구들, 대전에 국회의원 나왔다가 뭐 시의원으로 해가 박범계하고 싸우는 김소연 변호사라는 분, 이 젊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야지 이 나라가 앞으로도 진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하는데 지금 그런 김소연 변호사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자기의 뭐 권력이나 명예나 이거보다 나라를 갖다가 깨끗이 하겠다는 벌써 젊은 나이에 이제 뭐 41 된다는 젊은 여성 변호사가 혼자서 그래 뛰는 거 보면은 진짜 우리 시녀들도 진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 밀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국회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박범계가 다시 나오지만 이 정권에 들어와 가지고 조국, 추미애, 이제는 박범계까지 아직까지 뭐 후보자지만 이 김소연 변호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박범계가 얼마나 치사한 놈인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놈도 지금 자충수를 뜨는 바람에 김소연 변호사한테 뭐 또 명예훼손이라는 거 해가지고 1심에서 지고 나니까 또 항소를 했다죠. 이런 사람을 갖다가 또 법무장관으로 시키려는 이 문재인은 진짜 무능해도 이래 무능할 수 있습니까? 아니, 피고인을
아니 범죄인을 법무장관에 시키면 어떡하겠대요. 추미애 때도 추미애 아들 병력 문제가 있는데 그 자리에 올리나 놓고 나라를 엉망으로 1년 동안 만들어 놓지만 또 이제 마지막 가는 마당에 박범계를 또 절해 놨으니까 자기의 생기는 이 무능함을 표시내는 겁니다. 문재인은 하나하나 이 죄가를 쌓아놨다가 나중에 그 벌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은 아침에 그 이 좋은 명언을 갖다 읽어 드리려고 하다가 이 신문에 이런 거를 보다가 스스 가슴에 또 차오르는데 또 혈압 올라갑니다. 아무튼 제가 괜히 이래 방송을 해가지고 시니어 분들도 또 화가 나도록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 저는 이런 말이라도 해야지 그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는 이 방송에 제대로 한번 하는 원래의 목적지인 이거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말도 자꾸 꼬이네요. 자, 오늘의 명언.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열어두어라. 결코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언제까지나 배우는 자가 되어라.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항상 열어두도록 하여라. 졸졸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시냇물은 썩지 않듯이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언제나 활기에 넘치고 열정으로 얼굴에 빛이 납니다. 고여있지 마시길, 멈춰있지 마시길. 삶은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삶은 건태로운 것이 아닙니다. 삶은 신선해야 합니다.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삶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열중하고 몰두할 때 행복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결코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언제까지 배우는 자가 되십시오. 고민은 어떤 일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생기기보다는 일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데서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망설이기보다는 불안절한 채로 시작하는 것이 한 걸음 앞서가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움으로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항상 열어두도록 하세요. 마음의 밀물과 썰물이 느껴지지 않나요? 밀물의 때가 있으면 썰물의 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삶이란 어쩌면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행운과 고난의 연속 드라마인 것을. 하루치의 발전된 삶이 아름다운 당신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말 다 저기 시니어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신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이 말을 알고 있는 말이라도 다시 한번 이래 읽고 듣고 이러면은 우리가 깜빡하고 있던 그거를 다시 마음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명언들 다시 한번 새기면서 다시 한번 배우는 자세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살아오면서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일인 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이 배려의 마음이 좁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거에 후회도 많이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에 뭐 진짜 어떻게 다시 팔을 걷고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남았는 그거에 젊은 사람들한테 길을 열어주고
또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요, 우리 시니어들이 힘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투표권입니다. 죽으면은 투표권이 없지만 살아 생명이 있을 때는 후손들을 위해서 바른 투표권을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나이에 뭐 몇 푼 더 준다고 해가지고 옛날 우리 선배님들 그 못 먹고 살 때 고무신 선거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요즘은 뭐 아직도 있는가 봐요. 뭐 준다고 줄 거라고 해가지고 찍어주고 이러는 거. 우리가 올바른 시니어들이라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물론 내가 주는 걸 받지 말라고 소리는 못합니다. 받는 거는 자유입니다. 받으세요. 왜냐? 안 받으면 누구한테라도 엉뚱한 놈한테 갑니다. 받으시고 올바른 데 쓰시고, 그 대신 투표는 항상 올바르게 생각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래 엉뚱하게 후진국형으로 돈을 풀어가지고 투표권을 산다. 이런 거는 생각을 아예 못하거나 하겠죠. 즉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은 선거고 투표고 올바른 그 유권자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제일 걱정은 이 조작 선거입니다. 100%의 조작 선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김남국이가 국회의원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자질 없는 그런 사람들, 머저리 같은 친구들, 예? 김용민인가? 김종민, 진짜 우리가 보면 상권 분립도 모르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나라, 이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제대로 찍어야 됩니다. 오늘 아무튼 소환인데 몸조심들 하시고, 물론 이런저런 다른 뉴스는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거는 자세히 안 보시고, 이런 제 눈에 이런 뜨는 거, 물론 저도 뭐 옛날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어렴풋이 듣고 있었던 거죠. 스페인 독감도 뭐 알았던 거죠. 근데 잊고 있었지만 그 코로나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다 맞을 것 같아서 또 좀 더 자세히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